예전엔 든든했는데 지금은 더 외롭습니다. 나이 들수록 남편이 멀게 느껴지는 이유. 하루는 혼잣말처럼 이런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이 사람하고는 이제 싸우는 것도 귀찮아. 처음엔 그저 한숨처럼 흘러나온 말이었지만 그 속엔 많은 감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예전엔 같이 밥 먹고 같이 아이 키우고 같이 고생했던 남편이었는데 이제는 함께 있는 시간이 더 불편하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말수가 줄고 눈도 잘 마주치지 않고 같이 있어도 혼자 있는 듯한 기분. 이건 단순한 권태가 아닙니다. 마음이 멀어졌다는 신호입니다. 처음부터 이랬던 건 아닙니다. 함께 살아온 세월 동안 우리는 아이들을 키우느라, 생계를 책임지느라 감정보다 일상이 우선이었고 말보다 책임이 중요했습니다. 그 시절엔 서로를 챙기지 않아도 괜찮았어요. 너무 바쁘니까요. 그런데 이제 그 시간이 지나고 둘만 남았을 때 비로소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말 한마디, 표정 하나 없이 지나가는 하루가 이렇게 서운하고 이렇게 외로울 수 있다는 걸요. 남편은 여전히 조용하고 여전히 제 할 일은 합니다. 그런데 그 조용함이 예전엔 묻어남으로 느껴졌다면 지금은 외면처럼 느껴집니다. 내 얘기를 들어줄까? 말을 걸어도 반응이 없으면 더 상처만 받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머리를 채우면 차라리 말을 안 하게 되죠. 그리고 그렇게 멀어진 마음은 어느새 익숙한 거리가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그 거리를 줄이는 건 거창한 대화가 아니라 작은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오늘은 좀 쌀쌀하네. 아침에 당신 기침하던데 감기 조심해요. 이런 말들로도 마음은 움직입니다. 상대를 바꾸려 하지 말고 내가 마음을 여는 연습을 먼저 해보는 것. 그렇게 서서히 다시 연결되는 길이 열릴지도 모릅니다. 멀어진 건 하루아침이 아니듯 가까워지는 것도 천천히 가능합니다. 중요한 건 아직 나는 당신과 연결되고 싶다는 마음입니다. 같이 있는데 혼자인 기분, 왜 이런 걸까요? 함께 살아도 마음이 닿지 않는 부부의 일상. 하루 종일 한 공간에 있어도 남편과 단 한마디 나누지 않고 지나가는 날이 있습니다. 주방에서 밥을 하면서 거실에서 등을 돌리고 TV만 바라보는 남편의 뒷모습을 볼 때면 묘한 감정이 밀려옵니다. 같이 있는데 왜 이렇게 외롭지? 예전엔 바빠서 말이 없었지만 그땐 몰랐습니다. 대화가 없다는 게 이렇게 마음을 텅 비게 할 줄은요. 시간이 많아졌다는 건 대화를 나눌 기회도 늘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말은 더 줄었습니다. 피곤하다는 말, 어라는 짧은 대답, 혹은 아예 아무 말도 없는 침묵. 아무도 내 말에 반응하지 않는 집 안에서 사람은 점점 자신이 투명한 존재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 집에 있어도 되는 걸까? 혹시 내가 아프면 알아나 줄까? 이런 생각은 점점 사람을 위축시킵니다. 이럴 때 대부분의 아내들은 말을 걸어야지 다짐합니다. 하지만 시도한 대화가 어긋나고 반응이 없을 때마다 용기를 잃습니다. 그렇게 마음속에 작은 실망이 쌓이고 결국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편하다고 느끼게 되죠. 그런데 정작 남편은 모릅니다. 아내가 얼마나 외로운지, 얼마나 연결되고 싶어 하는지. 왜냐하면 표현하지 않으면 대부분의 남편은 모릅니다. 그러니 말이 안 된다면 신호라도 보내야 합니다. 당신은 요즘 뭐 먹고 싶은 거 있어요? 오늘 창밖 하늘이 참 맑더라고요. 이렇게 짧은 한마디가 대화의 문을 엽니다. 대화는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같이 시장을 가거나 함께 산책을 나가는 것도 마음을 나누는 방법입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같이 걷는 발걸음에서 감정이 전달되기도 하니까요. 관계가 소원해졌다고 느껴질 땐 말보다 마음을 먼저 움직여 보세요. 3. 다 해줬는데 왜 고마워하지 않죠? 진심이 전해지지 않는 결정적인 이유. 살다 보면 이런 순간이 찾아옵니다. 분명히 좋은 마음으로 해줬는데 돌아오는 반응은 무뚝뚝하거나 심지어 차갑게 느껴질 때. 예를 들어 생일 선물을 준비하고 여행도 함께 가자고 하고 평소 좋아하는 반찬까지 챙겼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남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걸로 기분 좀 풀렸지? 순간 기운이 쭉 빠지며 젓가락을 내려놓게 됩니다. 마음을 나눈 것이 아니라 평가받은 기분이 들거든요. 사실 남편은 좋은 뜻으로 말했을 겁니다. 기분 좋아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런데 아내의 입장에서 보면 당신은 늘 이런 식이야, 내 감정은 중요하지 않아라는 메시지로 들릴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오해가 생길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 진심보다 목적이 먼저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상대의 마음을 위로하려는 게 아니라 빨리 상황을 해결하려는 태도가 느껴지면 오히려 상처가 됩니다.
진짜 중요한 건 결과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무엇을 해주기 전에 이렇게 먼저 물어보는 겁니다. 요즘 뭐가 제일 힘들어? 혹은 당신 입장에서 보면 어떤 기분이었을까? 단순한 질문이지만 상대는 이 순간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마음의 문이 조용히 열립니다. 무언가를 대신해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고민하고 공감해주는 것. 그것이 관계를 다시 이어주는 핵심입니다. 그리고 말뿐 아니라 행동에도 마음을 먼저 담아보세요. 당신 생각나서 이 반찬 골라봤어. 당신 얼굴 밝아지면 좋을 것 같아서. 이 한마디만 있어도 같은 행동이 간섭이 아니라 배려로 느껴집니다. 결국 문제는 표현 방식입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라도 상대가 불편하게 느끼면 의미가 퇴색됩니다. 말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기도 하고 문을 닫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어떤 말로 사랑을 전하고 싶으신가요? 4. 남편을 바꾸는 대신 내가 나를 돌보면 생기는 변화. 관계를 다시 따뜻하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 어느 날 거울을 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지쳐 보이지? 남편은 늘 그랬듯 신문을 보며 말이 없고 집안일도 예전처럼 반복되고 하루하루가 복사한 듯 지나가는데 이상하게도 예전엔 웃으며 넘기던 말 한마디, 눈빛 하나에 서운함이 쌓이고 눈물이 날 것 같은 날이 많아졌습니다. 몸이 아픈 것도 아닌데 마음이 가라앉고 이유 없이 허전합니다. 남편이 변해서가 아닙니다. 사실 그 사람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문제는 내가 너무 오랫동안 내 마음을 미뤄뒀다는 겁니다. 아이들 챙기느라, 남편 기분 맞추느라, 집안 평화를 지키느라 늘 내 마음은 가장 마지막 순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이들도 떠나고 집안일도 여유가 생기니 마침내 잊고 지낸 나라는 사람이 다시 깨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이 시기에 느껴지는 외로움, 허무함, 감정의 기복은 나약함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가 다시 숨을 쉬고 싶다는 신호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정말 필요한 건 남편을 고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나를 다시 돌아보는 일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쓸쓸하게 느껴졌다면 이제는 그 시간을 회복의 시간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조용한 찻집에서 책 한 권 읽는 시간,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걷는 산책길, 그 모든 순간이 나를 살리는 자양분이 됩니다. 중요한 건 남편의 말 한마디에 하루가 휘청이던 내가 이제는 내 감정의 중심을 내가 잡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람처럼 흘러가는 하루 중 단 10분이라도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연습. 지금 나 괜찮아? 오늘도 잘 버텼어. 그런 말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위로입니다. 남편이 안 바뀌어도 괜찮습니다. 내가 나를 지지하고 돌보기 시작하면 관계도 삶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하니까요. 그 시작은 오늘 나에게 말을 걸어주는 것입니다.